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나서 말입니다. 부동산 세금 내리겠다고 진짜 난장을 쳤습니다. 난장을.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부터 시작을 해서 세금 내려서 보답하겠습니다까지 진짜 온갖 화려한 말잔치는 다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가 진짜 웃겨요. 진짜 웃겨요. 특히 말입니다. 1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은요, 이제는 세금 핵폭탄이 돼서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세금이 더 올라가 버렸어요. 참 말만 화려했지 결론은 세금을 더 중과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말입니다. 양도소득세 인하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인하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주택자 중에 예를 들어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세금이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최대가 얼마인지 아세요? 82.5%입니다. 82.5%. 최대가. 82.5%에서 지금 아파트가 비쌀수록 더 중과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그냥 달라는 거예요. 그냥 달라. 아파트 사서 오른 비용 다 내라, 이거 다 내라. 여러분,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1주택자는 내가 살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보유세나 건강보험료나 이런 게 너무 세니까 아이고 집을 팔아서 작게 옮겨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옮겨가려고 했더니 양도소득세가 폭탄이라서 팔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지금 여당이 개편하기 전까지는 이게 적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집이 비싸든 집이 싸든 80%까지 공제를 해줬습니다. 최대. 그런데 이거를 또 차동화시켰어요. 5억 이하는 80% 종전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5억에서 10억 이하는 70%로 10%포인트 줄였어요. 여기다가 10억 초과 20억 이하는 60%로 20%를 줄였습니다. 20억 초과는 30%를 줄였고요. 그러면 공제 혜택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낸다는 이야기예요. 더 많이 낸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집값 올렸습니까? 1주택자들이 집값 올렸냐고요.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1주택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르겠어요. 한 100억 가는 아파트다, 한 50억 가는 아파트다, 이러면 차등을 줄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10억에서 20억은 요즘 서울의 중간값이에요. 중간값이라고요. 거의 이제 서울 아파트의 평균값이 중간값이 10억까지 올라가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세금 혜택을 20% 줄인다, 이러면 세금 폭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하는, 죄송합니다, 그냥 쓰겠습니다, 하는 꼴을 보면요, 진짜 개판입니다. 개판. 국민들을 속여도 복잡하게 만들어서 마구 속여요. 복잡하게 만들어서 속이니까 이게 올라간지 내려간지 잘 모르는데 내용을 샅샅이 검토를 해봤더니 올라갔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 개편하고 나서 장기보유 고가주택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대치동 한보 미도맨션입니다. 161.36제곱미터입니다. 굉장히 큰 아파트죠. 취득 가격이 지금 18억이라고 쳤을 때 매도 가격은 40억 정도 지금 간다고 해요. 현행 양도세 기준에서는 1억 2,100만 원만 냈지만 개편하면 3억
66만 원 냅니다. 3억 1,566만 원. 이건 몇 퍼센트예요? 165%가 도로 늘어났어요. 165%가. 야,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 아니 뭐 큰 평수라고 그랬다 쳐요. 그럼 작은 평수 갈까요? 반포동의 레미안 퍼스티지. 이거는요. 취득가가 15억 5천만 원이라고 쳐요. 매도가는 32억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행 양도세는 7,676만 원만 냈지만 지금 개편하면 1억 5,246만 원을 냅니다. 반포동에 레미안 퍼스티지 산다고 해서 이거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부자예요? 이게 누가 다 올렸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다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32억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 폭탄을 때리겠다?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 진짜 웃기는 거죠. 고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덕동 고덕 아이파크 전용 115.45 제곱미터 8억 1천만 원의 집을 샀습니다. 지금 18억 7천만 원. 양도하면 2,499만 원의 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이게 또 4,113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아니라 이야기하지만 사실 들어가 봤더니 64.6%나 올랐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1주택자들이 무슨 죄인입니까? 여러분 1주택자들이요.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도 안 하고요. 예. 산업화 시대에 이들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은퇴 후에 세금 폭탄을 안기질 않나. 집을 팔려고 해도 팔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또 부동산 시장에 이상한 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집값이 비싸지니까 양도세를 많이 내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집을 안 내놔요. 쉽게 말하면 매물 잠김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매물 잠김이 커진다. 이 말은 공급이 일어나지 않는다잖아요. 공급이 일어나지 않으면 시장은 안 그래도 수요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은 또 올라간다. 저는 부동산을 문재인 정부가 하는 꼴을 보면 전부 다 부동산을 올리는 정책만 써요. 올리는 정책만. 이게 매물 잠김이 굉장히 심화되면 되는 만큼 여러분 되는 만큼 이거는 결국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유동성이 많아서 집값의 거품이 커진다 안 커진다 논란이 굉장히 심화되는 가운데서 정부는 집값 올리는 정책만 자꾸 갖다 쓰니 참 한심할 따름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당에서 집권당에서 정책을 짜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병신이 됐어요. 정부가 허수아비. 정부가 허수아비니까 집권당에서 모든 걸 다 해버리잖아요. 집권당은 뭡니까? 표예요, 표. 그들은 정권 창출에 욕심밖에 없는 권력의 화신들이기 때문에 표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정부가 힘이 없어. 완전 허수아비니 그냥 여당이 하는 대로 따라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은 시장 원리에 충실해야 됩니다. 시장을 정치 원리를 갖다 대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작은 완전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왜곡 현상이 결국 시장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은 분명합니다.